네, 형이 구순의 아버지를 앞세워 반란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의 반격에 당한 형국인데요.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를 놓고 이렇게 형제 간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갔던 사태 내막과 함께 롯데그룹의 앞날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사태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살펴보면 1막, 2막, 3막이 있습니다. 3막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요. 1막은 어디냐면은 지난 15일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정기이사회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은 신동주, 한국은 신동빈, 각자 알아서 잘 사업해라라고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원칙을 깬 겁니다. 이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신동빈이 다 진행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네네. 그래서 신동빈 승, 신동주 패 여기까지가 1막이 끝난 것입니다. 예. 그런데 2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동주 형이 배다른 누나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죠.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예. 바로 그 롯데홀딩스 이사들을 해임합니다. 이 이사에는 신동빈 동생이 있고요. 그 스쿠다 타카유키 대표이사 부회장도 같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었죠. 신전우 부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당신 이름 불러가면서 해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더 여기서 이상한 것은 스쿠다 타카유키 대표에게 다 해임을 하고 나서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구순에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고 말이 좀 이렇게 좀 언어가 조금 어렵다고 하십니다. 워낙 연세가 우리 나이로 95세시니까요. 예.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이 사항을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알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임을 한 것은 불법이다. 이거는 이사회 전체 소집해서 해야 되는 거지 불법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정식으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번엔 아버지까지 친 거죠. 그래서 결국 명예회장으로 물러서게 되고 전체적인 판을 다시 정리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2막입니다. 여기까지 끝난 것이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차남의 손을 들어줬다가 또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가 그렇죠. 좀 경영권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였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그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신격호 총괄 회장께서 일본은 형, 한국은 동생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 정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했으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러면 깨끗이 갈라서자 이렇게 될 텐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그 명분이 있으니까 동생이 훨씬 더 한국 롯데를 성장시켰거든요. 네네. 이거는 동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동주 형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박탈했고 전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생이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씨가 된 것은 지분이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만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왔는데요. 고령이지만 최근까지 제2롯데월드 매출 현황도 챙길 정도로 아주 꼼꼼한 성격이라면서요. 그렇죠. 사실상 이병철, 정주영 전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재벌 창업 1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껌 사업을 시작으로 정말로 종합식품 회사로 발전했고 80년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죠. 요즘 계속 이야기된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1984년 전두환 정권 때 실제로 꿈을 꾸고 계속적으로 정권의 이쪽에다가 제2롯데월드에 관련된 비전을 계속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직접 제2롯데월드에 입주하면서 안전에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매출까지 체크하면서 꼼꼼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판단력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재계에 있는 사람이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인으로서의 면모를 짚어주셨는데 그 롯데그룹 가계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부인만 3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예, 첫째 부인이 노순아 씨 1960년에 사망했는데요. 바로 굉장히 애지중지 아끼는 딸 롯데복지 장학재단 이사장인 신영자 이사장이 바로
그 소생입니다. 이게 그 배다른 누나가 되는 거고 지금 공식 부인으로는 시게미츠 하치코 그 공식 부인인데요. 여기에 바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1년 터울로 소생이 되는 거고 우리 셋째 부인이 다들 아시겠지만 서미경 씨라고 1977년 미스 롯데 현재 55세이죠. 그리고 딸은 신유미라고 현재 롯데호텔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부인도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많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남이고요. 예, 예. 신철호, 신춘호, 신선호, 신준호 그리고 막내 24년 차이 나는 여동생 신정희까지. 근데 모두 다 동생들과 분쟁이 있었다. 재산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씁쓸한 가족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신격호 회장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거동하는 거하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하다. 어제 10시 10분에 전세기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기자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서 이제 질문했는데 침묵을 지켰거든요. 예, 예. 침묵을 지킨 이유는 휠체어 타고 나왔고요.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롯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분명히 해임을 해놓고서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매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이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현재 연세가 많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앞서 평론가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2막이 지금 마무리가 됐지만 예. 본격적인 형제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분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그런 지분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이기려면 일본의 광윤사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광윤사는요, 1967년도에 설립된 포장지 제조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하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포장지 제조회사의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입니다. 근데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광윤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사람이 예, 예. 바로 일본이든 한국이 전체 지분을 확보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분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추측한데 신동빈, 신동주 모두 29%의 지분을 갖고 있고 신총괄회장 3%뿐이다. 이미 이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 우리 사주로 남아있는 12%의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넘겨준 거죠. 12%의 지분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12%가 바로 신동빈 회장에게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다, 편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죠. 이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광윤사를 비롯한 지분 문제가 향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지분을 놓고 그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형제난이 예. 벌어진다고 우리가 봤을 때 여러 변수들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참 변수가 많은 것이 뭐냐면은 신영자 아까 첫 번째 분에게 얻은 신영자 이사장, 예, 예. 국제재단 이사장이 변수입니다. 왜냐? 신동주, 동빈 두 사람이 지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전까지는 아니다. 그냥 아버지 뜻대로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큰 형인 그 신동주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라는 건 이미 신동주 편으로 갈라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된다면 신동빈 체제에서 소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뀌었다.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이고 절묘한 캐스팅 보트용 지분을 갖고 있다. 예, 예. 조금만 손을 흔들어도 이게 지분 문제가 바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상황은 그렇게 그다지 뭐랄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주가의 흐름입니다. 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주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예.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이미 상황은 신동빈 승이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롯데가 갈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이 읽고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산막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유리한 상황은 신영자 이사장이 움직여도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주가 급등한 배경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시장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반격에 나설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반격에 충분히 나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배다른 누나 신영자 이사장과 함께 손을 예,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0.05%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롯데쇼핑의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지만 롯데쇼핑의 신영자 이사장의 지분은 0.74%가 있거든요. 뭐 바뀌면 이렇게 만약에 신동주 손을 들어준다면은 지분율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절묘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지분을 큰 누나가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이 얘기는 되는데 시장은 이제 신동빈 승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형제의 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일들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 아니죠. 세계에서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진다고 또 반복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상황이었을 때 개인 신동빈이 여긴 없습니다. 개인 신동주도 없고 개인 신영자가 없어요. 뭐냐 하면은 신동빈의 밑에 신동주 신영자의 밑에는 수천 명의 이해관계 세력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단지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전에 있었던 현대가의 그 왕자의 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정치로 친다면은 예전에 뭐 이명박 대 박근혜, 박근혜 대 이명박이 싸우면은 정치 권력을 두고 싸웠다고 한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돈을 두고 재계의 경우에는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는 거고 그 밑에 수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 때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시키지 않는 전근대적인 기업 경영이 낡은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재벌 개혁이라는 아젠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맺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벌 개혁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롯데그룹 형제의 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